자, 여기가 2층 복층 공간입니다. 요 면적이 한 25평 정도 되는데 제시의 건물로 나와 있고요. 매각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제시의 물건으로 나온 이 2층 부분이 건축물 대장에는 표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잘못하면 위반 건축물 등재될 수 있는 확률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아까 이분이 낙찰을 받고도 미납한 이유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자, 금액은 너무 높게 받았어요. 사실이에요. 보시면 이분이 74%에 받았거든요. 그리고 물건번호 1번 보실까요? 51%에 낙찰됐습니다. 물건번호 2번 보실까요? 59%. 물건번호 3번 61%. 요거는 똑같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물건과 같이 복층 건물로 되어 있고, 근데 61%에 낙찰이 됐습니다. 1%부터 61% 사이에 낙찰을 받았는데 이분은 74%에 낙찰 받았어요. 이거 나중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될 수 있는 사항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했을 때 이거 나중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될 가능성이 있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대출을 기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이상한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이게 함정이라면 함정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안녕하세요, 소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기도 광주시 양벌동에 나와 있는 빌라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빌라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복층입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아래층이 23.95평이고 복층 공간 2층이 한 25평, 아주 큰 빌라예요. 그리고 이 빌라의 특징이 또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이 빌라는 현재 누가 살고 있는 집이 아니라 이 건물을 신축해서 건물주가 분양을 하다가 분양이 되지 않아서 계속 가지고 있다가 22년 10월 달에 경매로 나왔는데 감정가가 무려 4억 5,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 유찰되고 3차째 최저가 2억 2,393만 원에 경매가 진행돼서 낙찰자가 나왔어요. 3억 4천만 원에 낙찰이 됐는데, 그런데 이분이 또 미납을 했습니다. 잔금을 미납해서 재매각으로 23년 12월 18일 날 2억 2,393만 원에 경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분이 왜 잔금을 내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물건을 낙찰받아도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약간의 함정이 있는 그런 물건 같기도 한데요. 여러분들도 같이 보면서 어떤 의견을 가지신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물건의 기본 내역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건 번호는 202 타경 57140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이고요. 물건 번호가 3번입니다. 총 4개의 물건이 나왔는데 3개는 이미 낙찰이 돼서 잔금을 다 치렀고요. 이 물건만 낙찰이 됐다가 잔금을 미납한 사건입니다. 소재지 한번 보실까요? 경기도 광주시 양벌동 753의 4층 402호입니다. 감정가는 4억 5,700만 원이고요. 최저가는 49%인 2억 2,393만 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층 아파트고요. 전용 면적이 23.95평, 요건 1층 면적이고요. 제시회로 나온 2층이 있습니다. 그 면적이 한 85제곱미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2평이나 34평 제시의 면적이 있습니다. 복층으로 꾸며진 빌라입니다. 길 현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4억 5,700만 원에 경매가 시작됐지만 계속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23년 10월 10일 김모 씨가 입찰자 3명 가운데 3억 4천만 원 74%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2등 입찰자가 2억 6,682만 원이니까 꽤 차이가 나죠. 한 7천만 원 정도 차이 나게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대금을 미납. 이 대금을 미납한 이유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금을 미납하는 이유는 보통 말씀드리지만 대출이 안 나오거나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건물의 가치가 없거나 아니면 뭡니까? 권리 분석을 잘못했을 때, 이럴 때인데 이건 어떤 경우에 속하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잠시 후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 물건의 외부 모습입니다. 21년 8월 12일이 보존 등기일인데요. 그때 건축이 완공된 거니까 건물 상태는 깨끗합니다. 그 뒤로 누구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이 외부 모습 보시면 지금 여기에 분양 상담이라는 표시가 보이시죠? 집행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도 분양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지금 물건 사용하고 있는 호수 402호를 분양사무실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보시면 여기 엘리베이터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실내는 보시는 것처럼 복층 구조로 되어 있고 상태는 굉장히 깨끗하죠. 여기가 1층 공간이고요. 자, 여기가 2층 복층 공간입니다. 요 면적이 한 25평 정도 되는데 제시의 건물로 나와 있고요. 매각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제시의 물건으로 나온 이 2층 부분이 건축물 대장에는 표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즉 뭡니까? 나중에 잘못하면 위반 건축물 등재될 수 있는 확률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사진 볼게요. 자, 1층 싱크대 쪽 있는 사진이고요. 건물 내부는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침실 현황입니다. 자, 모습 볼까요? 1층에는 이렇게 방이 2개가 있습니다. 여기 방 하나, 방 둘,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 보셨던 거실과 싱크대가 있는 부분이죠. 자, 여기가 2층 부분이거든요. 보시면 큰 공간에, 이 큰 공간에 화장실이 하나 있어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보시면 요 부분은 402호 복층 옥탑층 소재 뭡니까? 죄시의 건물로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게 요 부분이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된 게 아니라 죄시의 건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반 건축물로 나중에 현재는 건축물 대장에 안 돼 있지만 나중에 등재될 수 있는 그런 위험사항이 있다는 거 그거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이분이 낙찰을 받고도 미납한 이유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자, 금액은 너무 높게 받았어요. 사실이에요. 보시면 이분이 74%에 받았거든요. 낙찰을. 다른 물건들 낙찰된 사례를 한번 보니까 이 물건에서 4개의 물건 번호가 나왔는데 낙찰된 것들을 보니까 요게 요번에 경매가 진행 중인 물건이고요. 그리고 물건 번호 1번 보실까요? 51%에 낙찰됐습니다. 물건 번호 2번 보실까요? 59%. 물건 번호 3번 61%. 요거는 똑같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물건과 같이 복층 건물로 되어 있고 근데 61%에 낙찰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거 몇 프로에 낙찰됐죠? 74%에 낙찰이 됐어요. 아까 61%에 낙찰된 게 최고가였잖아요. 51%부터 61% 사이에 낙찰받았는데 이분은 74%에 낙찰받았어요. 일단 고가 낙찰을 받은 건 확실해요. 그런데 대출 문제 한번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나중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될 수 있는 사항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했을 때 현재 건축물 대장에는 위반 건축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거 나중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될 가능성이 있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대출을 안 해줬을 수도 있어요. 왜? 위반 건축물 등재가 됐을 때 원상복구하기가 쉬운 게 있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원상복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팔기가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대출을 기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분은 돈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잔금을 못 낸 거죠. 그리고 더욱더 이상한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이게 함정이라면 함정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건물의 등기부 등본이거든요. 21년 8월 12일 날 소유권을 했고요. 같은 날 구룡포 산업협동조합에서 23억 2천만 원의 채권 최고금액으로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장모 씨가 1,8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을 했어요. 중요한 건 청구 금액이에요. 얼마입니까? 9억 9,900. 이 물건 하나에 대해서 9억 9,900을 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다른 물건과 공담으로 엮였을 테니까 9억 9,900을 했을 텐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처했다면 건물주라면 이 물건이 팔리지 않는다면 전세를 놓는다든지 어떻게라도 이런 상황을 피해가려는 그런 액션이 있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런 액션이.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물건의 소유주가 혹시 일부러 이 물건을 경매해 놓은 건 아닌가. 뭐 지저분한 것들이 전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감정가가 4억 1,700만 원이 나왔는데 이 감정가라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분양했던 최초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나왔을 것 같은데 이런 빌라들 분양할 때 대출을 많이 뽑기 위해서 실제 거래 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분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대출을 많이 뽑아서 사시는 분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감정이 나왔다면 이거 3억 4천에 낙찰 받았다 하더라도 이분이 원래 분양했던 가격에 낙찰을 받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분양이 안 되니까 경매를 통해서 매물을 날리는 케이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한번 따져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감정가 대비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이거 싼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물건을 경매에 나와서 무조건 낙찰 받을 게 아니라 이 물건에 입찰했던 분이 입찰 보증금을 치르지 못한 이유를 한번 따져보셔야 되고 그 이유는 자, 첫 번째 입찰 가격을 너무 높게 썼다. 두 번째 제시의 건물로 인해서 나중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될 수도 있다. 세 번째 여기에 감정가는 분양 당시의 감정가고 분양 당시 감정가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 가격을 업해서 쓴 거이기 때문에
실제 감정가는 이와 상이하게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건물 현황 한번 다시 볼까요? 4층 402호만 나옵니다. 23.95평. 그죠? 위에 제시의 건물로 나와 있는 복층은 건축물 대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대지권은 27.82평. 대지권 면적은 꽤 크네요. 근데 이쪽은 뭐 땅값이 비싼 지역은 아니니까. 제일 중요한 제시의 건물 현황 보실까요? 복층 옥탑층으로 돼 있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 용도는 다락입니다. 25.89평, 26평이 돼 있습니다. 매각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건축물 대장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건물 등기사항 보시면요. 말소기준권리는 구룡포 산업의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가 되고요. 말소기준권리 밑으로 위로 인수돼야 할 만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 분양사무소로 사용 중이고 그러면 임차인이 없다는 얘기죠. 뭐 인도명령 대상이 되는 임차인도 없고 인수해야 할 선순위 세입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재매각이고 매수 신청 보증금은 특별 매각 조건으로 최저 매각 가격의 20%입니다. 10%가 아닙니다. 이 점 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경기도 광주시 양벌동에 나와 있는 신축 빌라가 분양도 되기 전에 경매로 나온 물건을 따져봤는데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물건이라도 낙찰 받고 나서 후회할 만한 일은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하셔서 입찰하실 분들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